안녕하세요. 리뷰있다의 먹구름입니다. 제가 작년부터 키보드 리뷰를 꾸준히 올리고 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는 키보드 관련된 리뷰들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이 키보드 같은 경우도 리뷰이긴 한데 이거는 블로그 쪽에서 광고를 제안받은 제품이고 유튜브는 별도로 리뷰 제안을 받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사용하다 보니까 좀 더 이야기하고 싶다는 느낌이 들어서 그냥 제가 이것저것 이야기해보고 싶은 것들을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렇지. 이 제품은 로지텍의 G913 TKL, 그러니까는 텐키리스 리니어 타입의 키보드입니다. 그럼 시작해볼게요. 우선 외관부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소재가 소재인 만큼 한눈에 봐도 딱 튼튼하다는 게 느껴져요. 이게 뭐 5052 알루미늄 합금이라고 하는데 뭐 저는 잘 모르겠고요. 그거는 그냥 어쨌든 튼튼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슬림해요. 키캡도 낮고 상하판도 엄청 얇은데 이게 옆에서 다른 키보드랑 비교를 해보면 더 체감이 가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우리가 흔히 아는 그런 뭐 펜타그래프 방식의 키보드도 아니에요. 엄연히 기계식 스위치 방식이에요. 로우 프로파일이라는 방식을 채택을 했더라고요. 그럼 이 로우 프로파일이 뭐냐? 저도 이번에 처음 알게 돼서 찾아봤는데 기계식 키보드는 맞아요. 그런데 기계식 키보드 스위치의 절반 사이즈로 만든 그런 스위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스위치가 얇은 만큼 키캡의 높이도 낮아졌어요. 체감상 그냥 보기에는 펜타그래프에 가까운 느낌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키보드 같은 경우는 B키 타입이기 때문에 그런 느낌을 덜 받긴 하는데 그래도 일반적인 기계식 키보드와는 다른 느낌이 납니다. 덕분에 슬림하고 날렵한 그런 디자인을 챙겼다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다음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게 저는 손목 건강이에요. 아니 게이밍 얘기를 하는데 손목 건강 얘기를 왜 하냐? 이게 무슨 인체공학 키보드도 아니고요. 그런데 제가 요새 팜레스트를 많이 쓰거든요. 이게 손목이 기본적으로 키보드 위에 얹어져 있을 때 꺾이는 구조예요. 버티컬 마우스도 그렇지만은 키보드를 사용할 때도 손목에 데미지가 조금씩 쌓이는데 얘는 애초에 키보드 포지션이 낮다 보니까 손목에 오는 무리도 살짝 덜 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신 이게 포지션이 낮다 보니까 타건이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그게 뭐 그렇게까지 오래 가진 않고요. 펜타그래프를 많이 써보신 분이라면 혹은 노트북 키보드를 조금이라도 써보신 분이라면 금방 적응하실 수 있어요. 대신 일반적인 기계식 키보드처럼 뭐 스텝 스컬처 방식 이런 건 아니다 보니까 키캡이 정말 딱 균일하고요. 그래서 손목을 취하고 손가락을 손해보는 약간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키캡은 앞서 이야기한 대로 로우 프로파일에 맞는 그런 키캡을 사용하는데 이게 PBT가 아니고 ABS 키캡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ABS 키캡이 뭐냐 하면은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그런 일반적인 키캡 있죠. 그런 키캡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저렴한 멤브레인 키캡이라고 해야 하나?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번들번들한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거랑은 관련이 없는 것 같은데 키캡을 이렇게 움직여보면 전반적으로 유격 같은 느낌이 나요. 이게 ABS 키캡 문제인지 아니면 로우 프로파일 스위치용 키캡이다 보니까 포지션이 낮아서 발생하는 문제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흔들흔들합니다. 근데 이게 일반적인 기계식 키보드나 펜타그래프에서는 볼 수 없는 모습이긴 해요. 다음으로 타건감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생각보다 좋습니다. 일반적인 리니어 타입 스위치와는 또 키감이 다른 느낌이 들어요. 약간 자갈자갈한 그런 느낌이라고 할까요? 이 스위치는 리니어 스위치인데 그래도 제법 정숙한 편이에요. 이게 정숙한 편이라고 하는 이유가 리니어 타입이라고 하면서 타건음이 센 키보드들이 덜어 있거든요. 텍타일 정도 되는 느낌인데 얘는 그래도 이만하면 조용한 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타건음이 세다기보다는 어쩌면 요 키캡들이 유격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요게 부딪히면서 그런 자갈자갈한 소리가 나는 그런 문제일지도 모르겠네요. 다음으로 무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USB 수신기로도 되고 그리고 블루투스로도 돼요. 게이밍 마우스 무선도 레이턴시 없이 잘 사용할 수 있더니 이제는 그 키보드도 그런 수준에 다다른 모양입니다. 레이턴시에 예민한 리듬게임을 일부러 좀 해봤는데 일반적인 게이머 기준으로는 거의 느껴지지 않는 그런 수준이긴 했습니다. 다음으로 휴대성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휴대용 기계식 키보드에 대한 니즈가 있었는데 기계식
키보드들이 생각보다 다 무거워요. 그러다 보니까 사용하기가 힘들었거든요. 근데 얘는 블루투스 기능이 또 있으니까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얘도 무겁더라고요. 810g이에요. 외관이 슬림하다 보니까 가벼울 것 같은데 사이즈만 그대로 압축을 했나 보더라고요. 일반적인 기계식 키보드에 해당되는 로지텍의 G 프로 X가 980g인 걸 생각하면 G913이 생각보다 가벼운 편인 것 같긴 한데, 근데 MX 키즈 미니가 506.4g, 그리고 가성비로 완전 각광을 받았던 K380이 423g인 걸 생각하면 확실히 부담스러운 무게긴 해요. 그리고 배터리도 RGB 최대 밝기 기준으로 했을 때 최대 40시간, 그러니까는 생각보다 오래 가지는 않아요. 아예 대놓고 휴대용으로 나온 MX 키즈 미니 같은 경우는 열흘, 그리고 가성비 끝판왕인 K380은 배터리를 넣어서 2년은 가는데 얘는 확실히 짧죠. 근데 그러면 자주 충전을 해야 되고 갑자기 방전되고 이러는 거 아닌가 라는 걱정이 될 수 있는데, 다행히도 G허브에서 알림이 온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쪽 위에 보시면은 배터리 표시가 있는데 이쪽에서 표시가 된다고 하니까 이 부분을 보면서 배터리가 얼마나 남았는지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이거 좀 어이없는 게 아직도 5핀을 써요. 아니 무슨 5핀을 아직도 쓰는 기계가 있더라고요. 이게 2020년에 출시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조금 난감하긴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가 버튼들, 이런 미디어 컨트롤을 할 수 있는 버튼들이 있는데, 뭐 볼륨 하나 올리려고 손을 뭐 여기저기 움직일 필요가 없다는 그런 편안함은 있어요. 올렸다가 내렸다가 하면 윈도우 설정 볼륨이 올라가고 내려가요. 뭔가 편하긴 한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뭐 유용하게 쓰시는 분들이 있긴 하겠죠. 자, 그럼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처음 사용해보는 로우 프로파일 키보드다 보니까 다른 로우 프로파일 키보드들과는 뭐 진득하게 비교를 해본다거나 이런 건 좀 어려웠는데, 그래도 이 제품 자체만 놓고 봤을 때 게이밍 용도로는 저는 괜찮은 것 같은 느낌은 들었어요. 아직 로우 프로파일이 대중화가 덜 돼서 BBT 키캡이 없고, 덕분에 오래 사용하면 키캡에서 뭐 번들거림이 보인다, 이런 게 좀 신경 쓰이는 정도인데, 그것만 제외하면 사용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은 없고, 오히려 오래 사용하더라도 포지션이 낮아서 손목이 편안하다거나 텐키리스여서 마우스 사용이 편하다거나 이런 장점들이 있다 보니까 저는 본격적으로 오래 게임을 할 목적이라면 이 키보드도 나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만 한번 부탁드릴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